안녕하세요. 패들러스 매거진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맨투맨입니다. 오늘 맨투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이 올라갔어요.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좀 개편이 있었잖아요. 인벤토리가 조던 올라가고 오늘 이제 폴로 셔츠가 올라가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뭐 어떠세요? 좀 이렇게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전에는 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는 감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것의 오지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좀 주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조금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편이에요. 이것의 오지는 무엇인가를 약간의 개편을 하고 나서 세 번째 편인데 오늘 해볼 이야기는 맨투맨입니다. 맨투맨은 제가 좀 아는 부분이죠. 왜 맨투맨이 맨투맨이에요? 사실 맨투맨의 오지는 무엇인가라고 적은 이유는 맨투맨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맨투맨은 스웨셔츠죠. 맨투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스웨셔츠가 초창기에 들어올 때 상표로 썼던 게 맨투맨이고 이게 약간 호치케스나 롤러브레이드처럼 원래 이름이 있음에도 브랜드명이 조금 더 대명사처럼 굳어진 케이스잖아요. 맨투맨이.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들이 그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맨투맨이랑 스웨셔츠를.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것의 오지는 무엇인가 맨투맨 편, 그래서 맨투맨의 오지인 스웨셔츠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스웨셔츠는 왜 스웨셔츠인지 아세요? 사실 그걸 제가 아직 모르거든요. 아, 이걸 모르네. 왼쪽팔이긴 한데 맨투맨이 왜 그렇게 된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스웨셔츠가 왜 스웨셔츠인지 모르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스웨셔츠는 원래 스웨터였어요. 그 스웨셔츠라는 그 단어가 스웨트와 셔츠의 합성어죠. 네. 그래서 스웨셔츠를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고 좀 떨어져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스웨터가 스웨셔츠의 오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웨셔츠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챔피온? 그쵸. 뭐 킹 오브 스웨셔츠라고 네. 자기들이 광고도 하고. 사실 스웨셔츠를 처음 만든 거는 챔피온이 아니고 러셀 애슬리틱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이게 약간 우리 지난 편이랑 비슷하네요. 폴로 셔츠를 처음 기성복으로 만든 건 브룩스 브라더스지만. 그치. 근데 챔피온이랑 러셀 애슬리틱은 스웨셔츠라는 어떤 품목, 그게 개발되기 이전부터 그냥 항상 있어 왔던 스포츠웨어 어패럴이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챔피온은 니트를 만드는 챔피온 니팅 밀즈라는 이름의 니트 회사였고,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 그러면 니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웨터가 원래는 스포츠웨어였던 거네요. 그렇죠. 운동복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스웨터가 우리는 그냥 좀 캐주얼하게 입는 네. 어떤 일상복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울 소재가 사실 되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소재잖아요. 자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건도 되고 네. 수분을 좀 머금고 있으면은 세탁을 굳이 막 자주 하지 않아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세정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소재인데, 그래서 운동복에도 면화가 개발되기 전에는 많이 애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땀을 흘리고 좀 땀을 흡수하면 좀 무거워지고 그런다는 단점 때문에 면화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웨셔츠가 개발이 됐는데, 그거를 처음 개발한 회사가 러셀 애슬레틱이고 이제 거기서 후발주자로 한 1, 2년 후에 챔피온에서도 스웨셔츠를 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길게 보면 태동기의 두 브랜드인 거네요. 그렇죠. 뭐 1, 2년 차이니까. 네. 근데 처음 만든 건 러셀 애슬레틱이라는 점이 좀 이제 저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얘기하신 것처럼 챔피온이란 브랜드가 좀 더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챔피온이란 브랜드는 왜 스웨셔츠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러셀 애슬레틱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스웨셔츠 하면 후디도 그렇고 뭐 스웨트류의 옷들 자체가 챔피온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챔피온 하면은 또 스웨셔츠기도 하지만 리버스 위브기도 하잖아요. 네. 그 리버스 위브라는 그 기술, 어떤 패턴, 그거를 처음 고안해낸, 특허를 처음 출원해낸 회사가 챔피온이에요. 거의 그 연도로 따지면 스웨셔츠가 개발된 거의 처음 1930년대에 얘네가 그거를 또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스웨셔츠는 원래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스웨셔츠는 그냥 이렇게 앞뒤가 한 판 한 판씩 있는
그런 형태의 두 판으로 만들어진 스웨셔츠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 봉제선이 있고 네. 근데 원래 스웨셔츠는 원통이었거든요. 튜블러 그 원통형 집기로 그걸 루필이라고 해요. 루필을 집기로 이렇게 올리는 거지. 진짜 니트를 짜듯이. 니트에서 스웨셔츠로 이렇게 태동을 하는 시기에 니트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스웨셔츠가 만들어졌던 거야. 아.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원단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 경사는 한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수축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렇겠네요. 스웨셔츠들을 보면은 뭐 30년대 루필로 만들어진 40년대 50년대도 마찬가지고 좀 세탁이 많이 진행된 제품들은 많이 돌아가 있거든요. 축이. 그리고 수축도 되게 많이 돼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보완하고자 만든 게 리버스 위브예요. 그래서 리버스 위브가 1934년에 처음 개발돼서 1938년에 이제 퍼스트 페이턴트라고 하는 특허를 출원을 해요. 이제 그거를 요즘 챔피언에서는 그 트루트 아카이브스라고 해가지고 퍼스트 페이턴트랑 세컨드 페이턴트를 복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태를 보면은 제가 이제 피처로도 썼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스 위브는 옆구리에 이 시보리 원단, 리브 원단이 덧대어진 형태라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여기 어깨가 숄더리스 그 숄더가 심리스 숄더라고 해가지고 숄더리스가 아니고 심리스 숄더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숄더 리스면 안 되죠? 네, 레글런 형태가 아닌데 네. 여기가 없어. 어. 그냥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옆구리에만 패턴이 있고 한 장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렇고 리버스 위브는 왜 리버스 위브냐면 왜 리버스 위브인지 아세요 혹시? 그 제가 아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로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좌우를 딱 잡아주고 약간 위아래로 좀 더 수축 이완이 많이 되는 혹은 그런 옷인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리버스 위브라고 하면 위브가 이렇게 짜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직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방직을 좀 다른 방식으로 했나? 원단을 애초에 짤 때부터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리버스 위브니까. 네, 그렇게 인상이 있는데 사실 그냥 반대로 자른 거예요. 같은 원단을. 네, 같은 원단인데 한 이렇게 원단에 롤이 있으면은 그걸 재단할 때 원래는 스웨셔츠가 이 자세히 보면은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줄이 맞아요. 있어요. 그게 보통의 스웨셔츠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은 형태로 재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제를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장 수축은 좀 덜하고 폭의 수축만 약간 있는 그런 스웨셔츠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죠. 리버스 위브가 뭐 진짜 원단을 새로 짠 건 아니고 재단을 그런 방식으로 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기발하지 않았나 방식으로서. 그렇죠. 네, 요즘은 뭐 수축이 안 되는 원단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버스 위브의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그 뒤집었기 때문에 약간 뭐 무릎이 튀어나온다든가 뭐 움직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좌우로 늘어난다는 이런 게 좀 적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로로 그 직조가 되어 있는 어떤 패턴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는 좀 많이 안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하긴 해. 이쪽으로 늘어날 때 좀 불편하긴 한데 그거를 좀 보완해 준 게 세컨드 페이턴트에서 옆구리에 시보리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그쵸. 이게 이제 세컨드 페이턴트가 계승되어져서 1990년대에 만들어진 챔피언 아카이브죠. 그래서 리버스 위브는 그런 발상의 전환, 그게 거의 뭐 스웨셔츠 역사랑 거의 태동기부터 있었던 네, 거라고 거의. 봐도 무방하네요. 그쵸. 여러 번의 그 패턴의 어떤 수정을 거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디자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는 사실 수축이 안 되는 다른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까지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패턴이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우리가 빈티지 옷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이긴 한데 오랜 시간이 있다 보면 그 시대에 맞춰서 약간씩 그 변화들이 한 번씩 그런 뭐라 그러죠?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변곡점. 변곡점 임플란트 그런 게 한 번씩 있잖아요. 아, 그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살짝 찾아본 바로는 리버스 위브도 그런 제너레이션이 좀 나눠져 있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분류하는 기준은 일단 빈티지 시장에서 발견되는 미제, 네. 그러니까 90년대까지
미국 생산의 챔피언 리버스이브가 나오는데 미즈 챔피언 리버스이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80년대에도 레이온이 섞이긴 하는데 좀 소량 섞여 있고, 그리고 90년대에는 레이온이 섞인 모델이 90년대 극초반에는 발견이 되지만 이제 중반에서 후반에 갈수록 코튼이랑 폴리를 90대 10으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90년대가 짱짱하기로는 제일 짱짱하긴 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착용감을 원하는 사람들은 80년대, 70년대 개체를 더 선호하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한 번씩 네. 그 특징들이 있고 보통 그렇게 나누신다. 네, 저는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행까지 가면은 현행에서는 사실 복각도 하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현행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면 현행은 워낙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고 막 30년대를 복각하는 챔피온의 어떤 하나의 라인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대도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나는 3, 40만 원짜리 챔피언도 봤어. 맞아. 요즘에는 그 아까 이야기한 트루트 아카이브가 네. 3, 40만 원 정도 국내에서 그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학생으로서 가격에 거품을 물 정도의 가격이다 이 정도면 와. 그 맨투맨 스웨셔츠라는 옷이 변화용 과정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운동복으로 고안이 됐는데 이게 뭐한 그렇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를 거치면서 이게 일상복에 되게 싹 스며들었잖아요. 이 옷이 잘 스며들었죠. 슬 스며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아이비룩, 그 즈음을 시작으로 운동복에서 일상복으로도 활용이 돼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 아이비가 사실은 아이비룩 그 스타일의 약간 교본 같은 책이잖아요. 그쵸. 지금은 구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그 책에 보면은 그 미국 당시 학생들이 약간 연출됐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네. 그럼에도 이 스웨셔츠를 대하는 자세가 마냥 운동복으로만 대하진 않았다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학교를 가는 길에 스웨터처럼 니트처럼 안에 셔츠를 하나 입고 그 위에 덧대 입기도 하고, 아니면은 블레이저 안에 이너로 입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뭐 체육복 입고 학교 가듯이 그냥 옷 그냥 입고 뭐 편한 바지 입고 로퍼 같은 거 그냥 대충 신고 심미적으로 되게 이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슬슬 기성복으로, 그러니까 일상복으로 이렇게 슬 넘어오게 된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운동복으로도 입어요, 저는 스웨셔츠를. 그래서 원래 용도로. 네, 원래 용도로. 근데 그게 왜냐면 이 윈드브레이커를 입고 추운 겨울날 위에 스웨셔츠를 입으면은 이중으로 보온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윈드브레이크 위에다가? 네. 그래서 좀 크게 해서 입는 걸 선호하는데 좀 얇은 네, 재질의 윈드브레이커를. 네, 거기 그 막 토렌실 이런 거 있잖아요. 파타고니아 그런 거 위에 챔피언 거를 입으면은 이게 딱 보온이 돼서 러닝을 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사견을 좀 섞자면 옛날에 운동복은 이제 스웨터부터 시작해서 그 스웨셔츠도 그렇고 프로페셔널한 스포츠가 생기기 전에 운동복들 있잖아요. 폴로 경기도 그렇고 전에 얘기했던 그때는 조금 운동복들의 격식이 지금보다는 좀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은 워낙 이 효율적이고 뭐 퍼포먼스를 얼마나 그쵸, 더 퍼포먼스를 더 잘 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그냥 입고 다니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 퓨마 쫄쫄이 이런 걸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가 몸이 좋으면 입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운동해. 나 운동할 때니까 옛날 운동복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에도 약간 캐주얼 웨어로 되게 사랑받고 있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사실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이비리거들이 그냥 수트 안에다가 블레이저 안에다가 캐시미어 막 스웨터 이런 거 대신에 그냥 맨투맨 스웨셔츠를 입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 이 블레이저도 그 스포츠 코트라고 부르거든요. 옛날에는 그 폴로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스포츠 코트라는 이름으로 아예 발매를 해요, 모델명 자체가. 그러니까 스포츠웨어였던 복식이 되게 많은 거지 옛날에는. 그게 경계가 좀 애매했어요. 그렇죠. 어떤 격식을 차리는 옷과 그렇지 않은 스포츠웨어 그 사이에 격식이 되게 모호했고, 스포츠라는 분야 자체도 지금은 그냥 축구 누구나 다 하고 뭐 야구 누구나 다 하고 그러지만 아이비리그 그 시기에는 1940년대에서 60년대 그 시기에는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대중들이 하기 잘 하지 않는 맞아요.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여가 문화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 스포츠들을 보면 11명이 하는 스포츠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그 사립학교의 기숙사 한 방에 정원이 1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방별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11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웨셔츠 입혀지는 방식도 이야기해봤고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훑어봤는데 어떤 스웨셔츠를 주로 입고 뭐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지. 저요? 얘기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한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운동할 때 입는 스웨셔츠로 하나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일상복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은 스웨셔츠류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운동복으로는 챔피온이 현행에 나오는 그냥 병행 수입되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라인들도 되게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요. 하프 집업으로 돼 있는 스웨셔츠 있잖아요. 살짝 넥이 살짝 올라와 있는. 완전히 잠그면 폴라처럼도 입을 수 있고 그런 거. 그게 잠궜을 때 목이 따뜻한 것도 있고, 안에 무언가를 받쳐서 운동복을 할 때 살짝 내려서 거기 이렇게 여유를 주는 느낌으로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겨울에 운동할 일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추천하고요. 다른 하나는 캔버라는 브랜드예요. 캔버 좋지. 네, 캔버 제가 잘은 모르는데 챔피온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 자기네 제품을 이제 다른 회사에 팔아서 거기서 이제 프린팅을 해서 제품을 낼 수 있는 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티나 과잠 이런 거. 네, 과티, 과잠 뭐 아니면 그냥 대학교 스웨트,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식으로 떼와서 파는 데가 많이 없는데 얼마 전에 어떻게 찾아서 우연히 하나를 사봤어요. 사서 입어봤는데 입고 오지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되게 괜찮더라.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저는 빈티지 제품 중에서 네. 빈티지 제품군들 중에서 하나, 그리고 현행 제품들 중에서 제 취향에 맞는 거 한 2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빈티지 제품 중에서는 80년대, 90년대 사이에 생산된 스웨셔츠들, 그 중에서도 뭐 챔피온의 리버스이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러셀이나 푸드 오브 더 룸에서 나온 저는 미국 생산 스웨셔츠들만이 주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린팅에서도 그렇고 프린팅이 이렇게 에이징되는 그런 맛도 있고 원단이 이렇게 자주 세탁하고 하면서 조금 부드러워지고 색감도 많이 빠지고 그런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런 가공을 한 스웨셔츠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현행으로 그런 거는 이제 빈티지로 한번 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으로는 저는 챔피온에서 나오는 그 복각 라인들, 블루텍이랑 레드텍으로 불리는 70년대를 복각하는 라인인데 상당히 복각률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데드스탁을 사고 싶은데 데드스탁은 너무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챔피온의 그 복각 라인들, 챔피온 재팬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량, 블루텍은 소량 남아있고 레드텍 위주로 팔고 있는데 저는 훌륭한 복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니클로입니다. 또 나왔죠. 네. 또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는 우리가 이제 들고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왔죠. 제가 실제로 너무 잘 입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가 들고 있을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보리 원단을, 리브 원단을 옆판에 덧댔어요. 이 리버스 이브랑 똑같은 디테일이죠. 근데 이건 사실 리버스 이브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방향으로 직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의 방향은 그냥 일반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리버스 이브 디테일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숄더가 원래 리버스 이브는 이 부분에 봉제가 없어요. 이것도 내려서 볼까?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 봉제가 여기가 없잖아. 통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스 숄더라고 해가지고 리버스 이브 빈티지들이나 복각 혹은 일부 현행 모델들에서만 계승되는 특징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여기를 그냥 삼봉으로 봉제를 했어. 근데 이 봉제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뭐 캔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봉제를 넣긴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거 되게 핏적으로 리버스 이브가 어떻게 보면 기장이 조금 긴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품은 살짝 좁고, 그래서 그게 저는 뭐 괜찮은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유니클로 사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처음 스웨셔츠가 나왔을 때는 이 핏이 요즘 애슬레틱 핏이라고 부르는 그 허리를 잡아주고 양팔을 잡아주는 그 핏 있잖아요. 좀 짧은 그게
저는 재밌어서 요즘은 좀 일부러 그렇게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덩치가 있으니까 일부러 좀 약간 운동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그 대신 이런 데 좀 큰 그런 걸 사 입는데 뭐 핏으로도 그렇고 아주 할 만한 장난칠 만한 게 되게 많은 옷입니다. 프린팅 돼 있는 것도 얘기를 하면 한나절이고요. 그쵸. 그거는 이번 영상에서 못 다루고. 네, 프린팅도 한나절이고 그 핏 얘기도 사실 한나절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재밌는 옷입니다. 어쨌든 무튼 오늘 맨투맨의 근본은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맨투맨의 근본이 된 스웨셔츠와 그 근간의 브랜드 중 하나인 챔피온, 킹 오브 스웨셔츠인 챔피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구독과 좋아요는 패들러스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저희가 뭐 만약에 틀린 거 있다라도 너그라이 봐주시고 혹시나 이거 너희가 잘못 말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으니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가능하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